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카카오와의 주도주 역학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을 통해서 삼성전자 목표가 그리고 자세한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주변 환경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상관관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위에 차트가 카카오죠. 카카오가 아래가 이제 그 삼성전자 우선주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수평선이 있죠. 수평선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제 급락 직전 시점을 이제 그 상당부 돌파를 했죠. 뭐 20만원 돌파해서 42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돌파를 한 상태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점을 아직까지 그 돌파를 못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가격대로 따지면 이제 역사 최고점이 53,000원인데 53,000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당연히 이제 카카오 대비 이제 현저하게 이제 못 올라갔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나스닥 기술주들도 이제 그 다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카카오의 최고점이죠. 9월 초, 8월 말 9월 초 최고점은 테슬라라든가 이제 아마존, 애플, 뭐 구글 이런 것들의 고점과 일치하고요. 역시 그 카카오의 고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의 출발점, 바닥과 출발점과 일치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주도주 간의 어떤 역학관계라고 봅니다. 자, 뭐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하튼 간에 카카오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제 가능하고요. 반대로 이제 그 카카오가 조종받는 환경이라면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를 수 있는 역학관계상 좋은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위에가 이제 그 카카오 월봉이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이제 월봉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사선으로 표시를 해놨죠. 화살표로. 지금 삼성전자, 지금 이제 10월 달이 되겠는데, 삼성전자의 현 시점이 카카오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과 이제 유사하다고 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하튼 간에 9월 달에 양봉이 나왔고, 10월 달 양봉이 나왔고, 최소한 뭐 3개월, 4개월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11월 달까지 이제 랠리가 그 상당부 예상이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산타 랠리라고 통해서 10월보다는 이제 11월 랠리가 좀 더 강력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전제가 있겠죠. 뭐 시장 자체가 크게 훼손되거나 크게 이제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아니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안정을 보인다면 10월보다는 11월 랠리가 좀 더 강력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 어떤 역학관계를 본다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9월달하고 10월달 월봉상 보게 되면 보시는 그림처럼 9월달하고 10월달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중에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빠르면 11월 중에 다음 달에 이제 그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봅니다. 즉 이제 그 같은 이제 연장선상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르는 환경 속에서는 카카오가 오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무조건 못 오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랠리가 11월 정도에서 그 3개월째 오르니까 11월 달에 종료가 된다면 카카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간적인 차이는 조금 있어도 하여튼 그 우리가 주도주 역학관계로 본다면 제가 말한 논리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첨언을 단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그 우리가 30만원에서 32만 5천원 사이 정도까지는 이제 가격 조정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 예전에 그나마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최근에 방송한 내용 중에서 카카오의 어떤 그 가격 조정 과정 속에서 30만원에서 한 32만 5천원 정도 사이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려는 성격을, 그 특성, 어떤 그 법칙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시세에도, 주가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월가의 불곰, 월가의 어떤 큰 곰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제시 리버머라는 분이 얘기하신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주식을 이제 처음 배울 때 제시 리버머와 그 편전을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내용 중에서 시세에도 주가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힘의 충돌이죠. 뭐 좀 세속적이지만 돈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세가 강한 팔자세가 많은 것은 빠질 수밖에 없고, 반대의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힘의 충돌이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어떤 역학적인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성이라는 법칙도 있고, 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속도의 법칙도 이제 그 조만간에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가가 이제 오를 때 이제 크게 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그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힘의 어떤 그 법칙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시세에도 주가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하튼간 이제 그 삼성전자 우선주, 뭐 보통주도 마찬가지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2016년도 초소부터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 7월 달에 역사의 고점 돌파합니다. 6월 달에도 강세였어요. 강세인데 6월 달에는 6월 달 종가에서는 역사의 고점 돌파를 못했죠. 당시 이제 24,000원 정도가 이제 역사의 고점이었는데, 7월 달에 이제 역사의 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17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로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은 관성이 멈추죠. 계속해서 오르려는 그런 성향이 자리를 잡으면서 웬만해서 잘 안 꺾이는 거죠. 여하튼 간에 17개월 동안에 걸쳐서 24,000원에서 47,000원, 뭐 100%가 조금 못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점을 찍고 빠지니까 그 계산해보면 14개월입니다. 한번 또 주가가 대상투를 찍고 하락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역시 그 하락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면서 14개월 동안 또 못 갑니다. 14개월 이후에 이제 그 가격 조정을 확인하죠. 가격 조정과 함께 이제 그 뭐 대략적으로 35,000원대를 지선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죠. 어떤 그 기간 조정을 거치고요. 자, 그리고 그런 논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요번 같은 경우도 일단 그 10월 달에 역사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죠. 10월 달에. 그러니까 9월 달에 출발해서 10월 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역사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최소한 뭐 4개월 갈 수도 있고 5개월 갈 수도 있는데 최소한 3개월 동안에는 이제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고 봅니다. 역시 그 관성이 작용하면서 그다음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본존 매물이라든가 이제 대기 매물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수요가 개입돼요. 그래서 가수요가 개입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속도. 그래서 저점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집니다. 물론 이제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파른 기울기 각도가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이제 작을 수밖에 없겠는데 여하튼 간에 대형주도 같은 논리라고 같은 어떤 그 논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카카오 사례. 오늘 카카오와 삼성전자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카카오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어때요? 장대 양봉이 나오죠. 역사적 고점 돌파 직후에 이제는 시장이 굉장히 자신감 얻는 거죠. 상장일의 최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만약에 주가가 역사적 고점, 그러니까 이제 상장일의 최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마치 그 엄마가 우리가 산모가 아가를 낳은 것처럼 그런 산고의 아픔이 따릅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그 상고를 겪더라도 아가를 낳게 되면 일사천리가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카카오 역시도 역사적 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었는데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관성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도의 법칙이 이제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2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매수가 매수를 이제 강화시킨다는 이제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수가 매수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고점 매수라니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는 거 확인하고 파는 거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때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희가 뭐 회원분들께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방송 속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인 단계를 넘어서 공격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자, 여하튼 간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보통 이제 그 5개월 정도나 혹은 4개월 올랐어요. 거기 따른 이제 반대급부로 2개월 조정을 받죠. 9월 달과 10월 달 조정을 받는데 11월 달이면 이제 그 저점을 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여러분께서 나중에 꼭 사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카카오 그 70만원 논리를 얘기해 드리고 카카오는 우리가 100만원 혹은 그 이상까지 우리가 이상까지 넘어서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제 그 네이버와 또 제가 과거 네이버가 주가가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때 시점하고 많이 비교를 해줬거든요. 네이버를 월봉 차트를 보고 초기에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어떻게 올라가는가를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네이버 같은 거 뭐 100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대략적으로 한 18만원 정도가 역사의 최고점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1000%가 올라간다 그러면 180만원까지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좀 궤변이죠. 약간 좀 이제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인데 여하튼 간에 이런 그 성장주들은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우리가 1000%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 18만원 돌파하고 한 5배 정도 보자는 거죠. 5배면 이제 대략 뭐 100만원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30만원에서 뭐 제 논리에 의하면
30만 원에서 이거 32만 5천 원 정도.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인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거의 다 매도를 했어요. 거의 뭐 한 7, 80% 매도하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로 갈아타고 이런 상황인데, 예, 이제 카카오를 매수할 시점이 되면 삼성전자가 또 이제 과열이 나올 거예요. 그 대중들이 또 흥분하기 마련인데, 그때는 또 삼성전자의 상당 부분에서 빠져나와서 또 카카오로 갈아타는 뭐 그런 전략을 좀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직까지 역사를 좀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흐름으로 온다면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낫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하고 비교하면 뭐 많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보다는 흐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마켓 시어라든가 하여튼 뭐 우리가 어떤 반도체 시장 내에서 어떤 캐파 이런 거로 본다면 사실 하이닉스가 더 훨씬까지는 아니라도 좀 더 나은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삼성전자의 PBR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BR은 거의 뭐 1.5배로 비슷한데요. 삼성전자의 퍼가 14배,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퍼가 22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퍼 14배에서 50% 올라가게 되면 21%죠. 21%.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역전이 됐어야죠. 삼성전자 퍼가 뭐 22배 정도, 30배 정도 돼야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정도 반토막이 되는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만큼 아직까지 잘 안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고 지금 할인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차적으로 이제 뭐 말 그대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가치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테슬라 이런 것들이 좀 앞서 이제 카카오하고 마찬가지로 약간 좀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가치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제 현대차 이런 것들의 가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존의 어떤 디스카운트에서 리레이팅, 재평가. 저는 분명히 재평가에서 프리미엄 시대까지 온다고 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현대차와 이제 도요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도 한번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지금 이제 뭐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조금 사실 불안하죠. 지금 뭐 쌍봉이다 어쩌다 해서 제가 또 여러 번 또 많이 경고에 말씀드렸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실 2월달 급락 시점을 돌파하고 많이는 안 갔어요. 2000포인트에서 대략 한 24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한 20% 정도밖에 안 오른 상태거든요. 그리고 흐름이 여타 어떤 나스닥 기술주라든가 혹은 다우, 나스닥, S&P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좋다는 것은 뭐 삼성전자에는 뭐 상당 부분 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건 월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월봉을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 예전에 2007년도, 즉 리먼 사태죠. 서프라임 모기지만 악재에 나오기 전까지 달러당 원화가 899원이었어요. 원화가 굉장히 셌죠.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코로나 전과 후로 어떤 글로벌 어떤 경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방역에 있어서는 뭐 세계 독보적인 최고라고 또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신용평가사들도 그렇고 하여튼 코리아 역시도 재평가되는 이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달러당 원화 환율이 1000원 정도, 10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 뭐 900원대까지도 진입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겠고, 원화 가치가 강하다는 것은, 세진다는 것은 국력이 우리가 상승하는 겁니다. 국격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역시 지금 달러와 대비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러와 대비 원화가 강하면 수출 기업에는 굉장히 안 좋다. 이게 아니고요. 우선순위 보면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또 경쟁력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가 달러 대비 이제 강세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뭐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이제 원화가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수출 업체들의 비상등, 빨간등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원화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야 돼요. 자, 보시는 그림은 지금 이제 업종 대표들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대형주급이 되겠는데, 롯데케미칼 보면 어때요? 지금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평선이 완벽하게 결집이 되죠. 지금 상세가 굉장히 돋보이고요. 롯데케미칼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포스코죠, 포스코. 산업재해의 어떤 대표주죠. 하여튼 포스코 같은 경우도 하여튼 흐름이 굉장히 좋죠. 소재 산업재가 지금 다 좋은 모습이고요.
NH투자증권 증권주들도 가격 조정 오랫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평선이 완벽하게 결집됐어요. 최근에 굉장히 강세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기업은행이나 KB금융, 하나금융 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그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려면 이게 사실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는데 지금 매기가 업종 대표 전반으로 좀 분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다소는 조금 매기가 오롯이 삼성전자에 집중됐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요. 매기가 이렇게 업종 대표주 쪽으로 분산이 되는 것은 조금 상대적으로 지금 탄력이 좀 약한 어떤 그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그 현대투자 VIP 회원 관련해서는요, 지금 기간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2개월 단위에서 이제 3개월 단위로 바뀌었고요. 가격 자체는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저렴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이제 그 입금하시고 문자로 이제 조남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먼저 인사 말씀드린 게 정상이 인사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성공 투자를 이끌어갈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물론 저희 회사 이제 문자 내용인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